자, 우리 재무행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론, 공공재정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교재는 52페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재정 환경 변화를 먼저 꼭 언급해 줘야 되는데, 재정 환경 변화는 저조고양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가 있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령화, 양극화만 연결하면 고령화는 뭐 수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그죠? 가장 고령화는 무슨 서비스? 사회 서비스, 즉 지출 압박가 늘어나는데 저성장은 세입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이 환경 변화의 핵심은 지출할 곳은 많아지는데 세입은 감소하니까 아껴 쓰고 전략해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으로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뭐 재정분권, 통일 대비 국제정세는 뭐 여러 논문을 정리했는데 굳이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 운영의 원칙이나 방향은 재정 효율, 재정 민주 해주시고, 재정 효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알렌식은 총량 효율을 잘하고 배분 효율을 추구하고 운영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 효율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거기 AI 기반의 D브레인 아니면 EVM,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재정 관리가 되면 된다는 것이고, 배분 효율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돈을 썼는데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검토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예타죠. 재정 건전성도 뭐 흑자가 좋잖아요, 그죠? 적자보다는, 그죠?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재정 민주는 요건 이제 재무행정에서는 민주성이 놓으면 국회를 꼭 언급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하고 결산은 누가 하는 거다?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죠? 국회가 반입니다. 감사원의 국회의관, 재정책임법, 예결위 상임화, 사전심사제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원 국회의관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겠고, 재정책임법은 요즘에 이제 그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건데 요거는 국회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 국회법에 규정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국회법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 심의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갈 수 없다. 예산 증가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재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거죠. 예결위 상임하는 디폴트죠, 그죠? 우리나라 재정 민주나 국회 얘기할 때 예결위 상임하는 디폴트입니다, 그죠? 사전심사제나 총액심사제는 공부한 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참여 예산, 정보 공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 결정은 바로 무슨 참여?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쓰시고, 요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국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험에 나오겠죠. 국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사후적으로는 감사 청구, 정보 공개, 납세자 소송, 이게 중요합니다. 납세자 소송, 그죠? 국민 소송 쓰시고 X가 이제 미도입이라는 뜻이고, 주민 소송은 여러분 행정법에서 배운 것처럼 도입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재정민주에서 국회 관점에서는 감사원의 국회의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 관점에서는 국민소송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돼요, 그죠? 국민소송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편심집결, 분종접기원이죠, 그죠? 예산 편심집결, 편심집결의 예산 분류의 분, 종류의 종, 접근법의 접, 기관의 기, 원칙의 원, 분종접기원입니다, 그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1, 3, 5, 121전, 간본시, 예종본, 통제와 신축의 2월 말 4.1, 5.2, 5.3 있습니다. 국회 가면 항상 본회 종본이죠. 본회의 보고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 분류 체계가 나와 있고 종류 됐습니다. 접근법. 요 예산의 접근법은 좀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두 문자 암기를 만들었는데 암기법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품성이
도구, 그죠? 개, 품성이 도구 같은 관리가 영성이 참 안 좋다. 품성계 영성참, 품성계 관리 영성참입니다. 결론적으로 맨 뒤에 신성과주의하고 참여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개혁에서 지향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끝들은 뭐 기관의 끝에 미국의 OMB 체크해 주시고 OMB 재정 리더십, 예산 리더십, 재정 리더십, 예산 리더십 할 때 미국식 OMB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135 121전 간본시 예종본 통제와 신축의 2월 말 41 52 53 본회종본입니다. 각각 하나하나씩이 다 시험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죠? 편성 A 해주시고 편성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시민은 넘어가고 집행 넘어가고 결산 A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분류는 그 맨 끝에 프로그램 A 해주시고 프로그램 A 예산 종류에서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은 잘 알 거니까 그죠? 뭐 작년에 이제 BTL, BTO 나왔고 그죠? 역시 이제 통합재정하고 국가채무가 엄청난 중요한 A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 접근법은 맨 끝에 거 성과주의하고 참여예산 특히 참여예산 A 해주시고 예산 기반은 그냥 시험에 안 오니까 그냥 미국식 OMB 됐죠? 예산 원칙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전적인 예산의 원칙은 우리 노이마르크죠. 노이마르크 통제 위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공개, 명료, 엄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입법고 시에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예산 원칙과 제도를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는 여기 됐죠? 거기 이제 완전성, 포괄성 있죠, 그죠? 완전성, 포괄성. 그 옆에 예산 총계주의 있죠? 예산 총계주의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좀 기억해 줄 만해요, 그죠?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다 예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완전성,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54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법이 있는데요. 2006년에 시행된 법인데 법 이름은 예산회계법 밑줄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법입니다. 다시 예산회계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법이죠. 그죠? 효건투 채평 다시 뭐라고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은 효율성, 같은 말이 성과재고, 건전성, 투명성, 최소부담, 남녀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예산 총계주의가 있죠. 그죠? 효건투 채평. 다시 뭐라고요? 효건투 채평. 됐습니다. 요거는 한번 암기해 줄만 해요. 그죠? 왜냐하면 요게 모든 지금 국가재정법에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제도의 장단점 쓰실 때 무조건 이 예산의 원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밑에 있잖아요. 그죠? 효율성의 A에 보면 우리 탑다운 제도하고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 나와 있죠. 그죠?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예산 운영에 뭘 제고한다? 효율성을 제고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각 제도들이 다 예산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건전성, 투명성, 그죠? 정보의 비대칭 쓰시고, 정보의 비대칭. 14 입시, 그죠? 아까 방금 전에 했죠. 그죠? 그래서 예산의 원칙은 뭐라고요? 자, 여러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다, 국가의 모든 활동, 세입, 세출을 예산에 포함하면 되죠. 그죠? 무슨 성? 완전성이고,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명성 유지에서는 1회 이상 공표입니다.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명단의 공표는 법적 의무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공표입니다. 공표. 그 다음에 국민 감시제도입니다. 감사 아니야. 감사 알았죠? 국민 감시제도고 국민 감사 청구는
그죠? 부방법 쓰세요. 부패방지권익위법이죠. 부패방지권익위법. 특이하죠, 그죠?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에 대한 감사 청구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있어. 알았죠? 그리고 감사원에 청구합니다. 또 감사원에 청구해, 그죠? 만약에 이제 감사원에 불법 지출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문제 없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소송할 수 없다. 근데 지방행정에서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죠. 국민소송 옆에다가 미도입입니다. 미도입.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거죠, 그죠? 국민감사 청구가 국가재정법에는 없죠. 그리고 국가재정법이 있어야죠, 사실. 국민감시제도는 그 기관에 청구하는 기관에, 그죠? 다시 국민감시제도는 있습니다, 알았죠? 감사 청구는 없어요, 그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있습니다. 국민소송제도는 아예 도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고, 건전성은 무조건 별표 A. 올해 건전성과 국가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특 A급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혹시 안기법 기억나세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파는 그 팔보채 이름이 국보만큼 맛있대. 그래서 국보채야, 국보채. 재무행정에서 채자 들어가는 건 다 채무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국고채무부담행위, 보정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미리 국회 동의를 얻고, 그다음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제출, 그것도 채도 동그라미 치시고, 국보채를 이게 영어로 씹는다는 뜻이 추잉이거든요. 추잉,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 밑줄, 세계 잉여금, 국가채무상환, 국세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5,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재개정 시 5회 개념 재원 조달 방안 조달. 요게 여러분 옆에다가 대문자로 PAYGO 써보세요. 우리나라에 폐구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있잖아, 봐봐요. 그러니까 법령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면 무슨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물론 이게 구속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 쓰고 싶으면 너 돈 어디서 가져올지를 첨부하니까 바로 폐구죠, 폐구, 그죠?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느슨한 형태의 폐구는 도입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건전성, 우리는 차별화 포인트로 갑니다. 우리가 딱 두 개입니다, 그죠?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하시오. 그냥 저는 사전적으로는 준칙을 정립해서 추진하는 거하고, 사후적으로는 우리 재정 건전화, 국가재정법 5장에 있는 국보채 추인감 조달을 잘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은 그렇죠,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냥 맨 밑에 자 2023년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638 자 다시 응원을 해보세요. 638 369 71197 369 71197입니다. 한 번만 그냥 기억 좀 해주시고, 그죠? 넘어가시죠. 올해는 이제 이게 추가 경정 예산 A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총 7번의 추경이 있었죠, 그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추경이 너무 많았죠, 그죠? 작년 추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1월 달부터 추경을 편성해서 썼죠. 그래서 추경이 놀만합니다, 그죠? 자, 갑시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 수정 예산은 제출 후 의결 전이죠, 그죠? 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요거 별표, 요거 됐습니다. 요거 다 써주면 돼요. 자, 여러분, 자 추경, 자 다시 갑시다. 그럼 자 수정 예산과 추경의 차이는 뭡니까? 수정 예산과 추경의 차이는 예산 심의 전에 바꾸면 수정 예산이고, 예산이 성립되고 바꾸면 추가 경정 예산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준예산하고 추경안 뭐가 달라요?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준예산이고 성립되면 추가경정예산이죠. 그죠? 그렇게 다시 추가경정예산 시험에 놓으면 다시 수정예산하고 준예산하고 구별 개념을 적어주면서 양을 좀 채워주시고 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특징.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예산론에서는 무조건 편심 직결로 써야 됩니다. 알았죠? 편성에 됐죠. 그러니까 맨 끝에 단일성 원칙의 예외 체크해 주시고 한정성 원칙의 예외. 그러니까 금액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바꾸는 거니까 한정성입니다. 한정성 위에나 밑에 양적 쓰세요. 양적. 금액의 한정성을 바꾸는 거죠. 이 두 개는 꼭 써야 되고, 자,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 제한이 있습니다. 별표 사유 제한. 그래서 이제 자정에 내가 자려고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의 예시 조항이 침실 북협이에요. 자정에 침실에 가서 누웠는데 뭐가 바뀌었다? 북협 변화가 끝에 법령상 지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다. 요건이 몇 개다? 3개입니다. 3개. 그죠? 요 3개가 국가재정법에 엄청난 공헌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고요. 요거 정확하게 적어주면 득점 포인트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편성 절차는 본예산과 동일하다 밑줄. 그 다음에 예산심의 거친다. 그래서 사전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 1, 2, 3, 4번이 편성에 대한 얘기죠. 그죠? 심의까지도 됐고, 자, 집행결산은 본예산 흡수 밑줄. 집행결산은 본예산에 흡수됩니다. 본예산에 흡수돼요. 다시 편성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편성은 사유 제한은 있지만 횟수 제한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고 예산 심의도 바뀌니까 사전액이 아니지만 집행결산은 본예산에 흡수되어서 집행한다. 내가 잘못 말했네. 그죠? 2022년까지 총 8번, 약 200조의 추경이 사용됐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놀만하다는 거죠. 그죠? 답을 가면 사전적으로는 엄격한 규율이나 사업 타당성 평가, 사후적으로는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정민주 관점에서는 국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거나 국민 참여를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대응 방안이 명료하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이중구 교수님 거시경제학의 같이 이창용 옛날에 그죠? 경제학 지금 한국은행 총재하시잖아요. 키 엄청 크고 그분이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많이 물어봤는데 일회성의 추경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안 준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죠.